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패러다임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정당한 기여를 구성하는 이론, 연구 방법, 가정 및 표준을 포함하는 개념 또는 사고 패턴의 고유한 집단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의 기억 어원은 그리스어로 패턴을 의미하며 유사한 발생을 설명하는 데 패러다임은 변동합니다. 패러다임의 변동은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물질의 크기가 2나노, 1나노 이렇게 충분히 작아지면 갑자기 뉴턴의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국제정치에도 패러다임이 있고 이것도 갑자기 변동하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물질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지면 패러다임이 변동한다고 예측할 수 있듯이 국제정치에서도 패러다임의 변동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G7을 단극으로 하는 세계질서 패러다임의 붕괴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가 회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붕괴하면서 큰 놀라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통화시장이 붕괴하고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화 붕괴가 발생하면 정부가 한 약속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폐기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닉슨이 근본위제를 중단한 1971년 중국이 예측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루드빅 본 미제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확대로 인한 호황의 최종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해줍니다. 1971년 닉슨이 달러와 금의 태환을 정지한 이후 달러 가치가 99% 가까이 하락하면서 경제력도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중국의 공식 뉴스 매체 인민일보는 왼쪽에 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를 지적했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붕괴할 것이고 닉슨의 정책으로는 미국을 금융 및 경제 위기에서 구출할 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명백한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를 보아왔습니다. 현재의 명목화폐 시스템의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달러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통화가 일제히 금 대비 가치가 폭락했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달러스 연준이 제조업 전망조사에서 19개월 연속 위축을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서비스 부문 전망조사에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을 보고했습니다. 다가오는 리세션의 깊이가 매우 깊고 아마도 헤어나오기가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큰 전쟁이 없으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정치인들이 돈을 세탁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창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밤뉴스를 시청하면서 DC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정치인들은 전쟁을 부처질하고 모든 것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익을 챙깁니다. 부시의 대통령 딕 체니는 이라크 전쟁 기간 중 5년 이상 헨리버튼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정권의 돈주머니였고 가자 전쟁은 또 다른 돈구덩이이며 민주당은 그곳에 깊은 주머니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악마적인 민주당에게 모든 전쟁이 좋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산복합체는 집권 정치인들이 매년 수십억, 수조 달러를 세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대중이 안전과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세계대전은 민주당이 패할 것이 확실한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인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를 막는 단계적 전쟁을 지원하도록 속이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고 공화국을 무력하게 만들고 미국을 엘리트가 통제하는 완전한 공산주의 악몽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은 민주당의 이러한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세계 러시아 인민평의회 개막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를 해체하고 약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무력이 아니더라도 혼란과 분열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원칙적으로 서방은 러시아처럼 방대한 다민족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푸틴은 또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우월주의 독재가 쇠퇴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포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 지배와 예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미국의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유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화요일 국제 러시아 인민위원회에서 모스크바가 노후한 서방 세계모니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강력하고 주권적인 러시아가 없으면 세계의 안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의 비디오 링크를 통해서 러시아는 국가이자 문명이며 예외적으로 지구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보루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푸틴은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더욱 공평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강조하고 싶다. 주권적이고 강력한 러시아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구가 러시아의 적대적이며 해체에 대한 이야기로 러시아의 다국적 성격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적들은 불화를 심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푸틴은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헤게모니 독재가 쇠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우리도 보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 다수가 이미 이 사실을 깨달았고 미국이 거칠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험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미국과 G7의 단극 체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극 체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서 미국은 보통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그들의 GDP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금을 확보해서 금본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본위제로 돌아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다극 체계에서는 자유무역이 크게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현재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비중이 각각 0.66%와 1%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내각 차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했는데 창의력과 유창한 영어 구사력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를 길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워런 버핏이 일본 대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국제 바칼로레아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면 엔저를 극복하게 되고 버핏은 떼돈을 벌게 됩니다. 한국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낮추고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해서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